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김진성입니다. 이 시간은 입안이 끈적거리고 치매 거품이 많은 경우인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구점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은 첫 번째는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일반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구점증의 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이 끈적거리고 치매 거품이 많은 이유와 관련해서 구강 건조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건조증은 말 그대로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이에요.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 의미죠. 그래서 증상명이면서 일종의 진단명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구강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 타액 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진단을 내리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타액 분비는 정상인데도 어떠한 원인으로 입이 마르다고 느끼는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본인은 별 구강건조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액이 분비되는 정도를 측정해 보면 타액 분비가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환자분들은 입마름에 대한 주관적인 증상은 없더라도 입안이 끈적거리고 타액에 거품이 많은 증상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이 입이 마르다라는 느낌은 심하지 않지만 입이 끈적거려요, 입안에 거품이 많아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의 예예요. 왼쪽의 그림처럼 누런색의 설태가 많이 쌓여 있고 가장자리에 거품이 많은 양상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그림처럼 설태는 하얀색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군데군데 거품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가 첫째는 타액 분비가 줄어들어서 침 분비량이 정상 이하로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타액 분비의 저하도 있지만 더불어서 침은 원래 끈적끈적한 성분과 맑은 성분이 뒤섞여 있는데 맑은 성분이 많이 줄어들면서 끈적끈적한 성분이 소량 분비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입안이 끈적거리고 침에 거품이 많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액 분비 감소를 유발하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약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른 병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먹어야만 하는 약들이 있겠죠. 첫째는 가려움증이나 알러지 비염에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두 번째는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잠을 못 자거나 할 때 쓰이는 항우울제, 안정제, 불안제, 이런 유형들. 또 세 번째는 고혈압약 가운데서 이뇨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약물. 또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 확장증과 같이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입에 이렇게 뿌리는 흡입제 종류. 또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에 쓰이는 약물들이 침의 분비를 줄어들게 만들어서 구강건조증을 유발하기 쉽고요. 두 번째는 전신적인 질환과 관련해서 타액 분비가 감소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해서 침샘과 눈물샘이 망가지는 병이 있고요. 또 당뇨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다던가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해서 줄어들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불균형, 대표적으로 중년의 여성들의 경우에 폐경기 즈음에서 나타나는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 상태에서도 타액 분비가 현저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머리 쪽에 암이나 갑상선의 이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요오드 치료를 받는 경우에 타액선에 손상이 일어나서 타액 분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전해질의 손실이 일어나는 어떤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물론 수분 섭취를 많이 못하거나 또 구토나 설사로 인해서 수분의 손실이 늘어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적인 요인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첫째는 흡연이나 음주가 과다한 경우가 타액 분비의 감소가 유발이 되겠고,
두 번째는 과량의 카페인 섭취가 있는 경우, 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더불어서 교감신경이라는 게 작동이 돼서 치매 분비가 줄어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이나 우울 상태에 노출이 되면 이로 인해서 침에 맑은 성분이 줄어들고 소량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분비되면서 구강 건조증 또는 입안이 끈적거리거나 거품이 많은 양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입안이 끈적거리고 침에 거품이 많은 원인은 주로 이제 타액 분비가 줄어들거나 타액의 형상, 즉 끈적끈적한 성분이 주로 분비되는 것에 주로 영향을 받게 되는데, 더불어서 입안의 감각 이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입안의 감각 이상을 감각부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제 불쾌감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감각으로 주로 통증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흔해요. 하지만 더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화끈거린다고 표현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혀의 통증 또 혀의 화끈거림을 유발하는 구강 자결감 증후군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외에 혀가 껄끄럽다, 혀가 부어있다, 모래 씹는 것 같다, 또는 끈적거린다와 같은 이상 감각도 유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도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구점증은 또는 구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입안이 끈적끈적하여서 상쾌하지 않은 일종의 자각 증상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실증, 또 비허증, 또 신허증,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실증의 경우는 주로 이제 열이 많아서 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혀 사진에서 보셨듯이 누런석에 두터운 설태가 쌓여 있어요. 물론 입이 끈적거리는 자각 증상과 더불어서 실제로 설진이라고 혀를 살펴보면 거품이 많은 양상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혀 후반부가 번들번들한 어떤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전신 증상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또 소화가 안 돼서 명치 밑이 그득하면서 흰트림이 올라오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변비가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비허인데요. 이 경우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과 소화 또 영양소를 흡수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능의 이제 저하로 인해서 입맛도 없어요. 또 복부에 소화가 더디니까 늘 배부른 느낌이 들고, 조금만 먹어도 금세 가득 찬 느낌이 자주 들고, 실제로 가스가 많기도 하고요. 또 변도 풀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의 증상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주로 나타나는데요. 귀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또 눈앞이 이제 맑지 못하다 이런 표현도 하면서 무릎이 차고 허리가 약하고, 또 전신적인 기력이 저하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입안이 끈적거리고 침에 거품이 많은 양상에 나타나는 원인은 주로 타액 분비의 저하나 타액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늘어나는 타액 조성의 변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생 유발인자를 하나하나 구분을 하고, 또 한의학적인 구점증의 유형을 잘 감별을 해서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입안이 끈적거리고 침에 거품이 많은 구점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